네, 여러분, 독도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왔죠? 자, 그러면 영상 자료 하나 더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산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산도는 삼국시대 때 독도에게 붙인 최초의 이름입니다. 세 개의 큰 봉우리가 보인다고 해서 독도는 한때 삼봉도라는 이름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강치가 많던 시절에는 강치의 별명인 가지를 붙여서 가지도라 부른 적도 있었고요. 그 많던 강치가 일본인들에게 멸종당해 더 이상 가지도라 부를 수 없게 되자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온통 바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돌섬, 즉 석도라고 불렀는데 돌에 울릉도 사투리인 독을 붙여 지금의 독도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석도, 그리고 독도까지. 독도의 이름은 시대에 따라 변했지만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잊혀진 적 없는 소중한 우리의 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독도입니다. 독도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잘 살펴보았죠? 자, 그러면 사회교과서 60쪽과 61쪽 펴보기 바랍니다. 자, 그림에 나타난 고장의 자연환경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고 고장의 각 장소에 어울리는 지명과 옛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이름과 설명을 우선 자유롭게 써보도록 합시다. 우선 먼저 써보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써보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산에는 높은 봉우리가 2개 있습니다. 뭐라고 이름 붙이면 좋을까요? 높은 봉우리가 2개 이렇게 쌍둥이처럼 있다. 그러면 쌍둥이 산이라고 붙여도 되겠죠, 이름을. 장승배기는 우리 고장에는 한 쌍의 장승이 있어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심청바위, 심청전에 나오는 심청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물 위로 타고 올라온 연꽃이 바위가 되었어요. 심청이 알죠? 심청전. 아버지를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진 게 심청이죠. 이 심청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물 위로 타고 올라온 연꽃이 바위가 되었다고 해서 심청바위라고 하네요. 이렇게. 자, 삼형제바위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합시다. 옛날에 효심이 깊은 삼형제와 늙은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간 새 아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아들을 찾으러 산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들은 어머니가 안 계시자 다시 산으로 갔고 낭떠러지 아래에서 어머니가 호랑이에게 쫓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삼형제는 어머니를 구하려고 절벽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순간 바위 새 덩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형제 바위. 오래된 탑. 우리 고장에는 오래된 탑이 있어요. 뭐라고 부를까요? 고탑마을. 밤나무가 많아요. 그럼 밤나무골 뭐 이렇게 불러도 되겠죠? 자, 혹시나 교과서에 빈칸이 있을 거예요.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멈춰서 써보세요. 자, 이와 같이 고장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옛 이야기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밤나무가 많아요. 이것은 자연 환경이겠죠. 그렇죠.
장승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의 생활 모습 알 수 있겠죠? 자, 탑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탑 주변에서 무엇인가를 했겠다.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겠죠. 자, 높은 봉우리가 두 개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우리 마을 옆에 뭐 이렇게 높은 봉우리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다라는 자연 환경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회책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구미책 펴서 선생님과 같이 구미라는 지명의 유래와 금오산의 옛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구미책 30쪽과 31쪽 펴주세요. 구미책 30쪽과 31쪽입니다. 자, 구미책 30쪽과 31쪽을 보면요. 구미라는 지명의 유래가 나옵니다. 구미라는 지명은 어떻게 생겨났나요? 전국 곳곳에 이렇게 굴미, 구미, 고미, 거무, 가미, 거미 등의 동네 이름이 있어요. 같은 말을 조금씩 다르게 발음한 것인데요. 모두 뭐다? 넓고 큰 고을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구미라는 지명은 거북을 나타내는 구와 꼬리를 뜻하는 미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미의 한자 뜻풀이가 그래요. 거북은 복되고 좋은 기운과 장수를 나타내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거북이가 진짜 오래 사는 거 아세요? 거북이가 인간보다 더 오래 사는 거북이 정도 있답니다. 모든 거북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거북이 중에서 인간보다 더 오래 사는 거북이가 있는데, 그래서 거북이는 복되고 좋은 기운과 장수, 오래 사는 것을 나타내는 동물이랍니다. 자, 구미라는 지명에 거북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고려시대 때부터 불려져 왔다고 합니다. 고려시대라고 하면은 조선시대 전이 있던 시대예요. 자, 구미로 불리기 전에는 어떤 이름으로 불렸나요? 신라시대, 고려시대 전이 신라시대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1300년 전 정도. 1300년, 와, 어마어마하죠. 신라시대, 일선군, 뭐 일선주, 숭선군이라고 불렸는데, 고려시대에는 선주, 일선현, 조선시대에는 선산군이라고 불렸네요. 지금도 선산읍이 있죠. 자, 1914년 선산군이 더 크고요. 구미면이 됨. 이때부터 구미 이름이 또 있었네요. 자, 1963년도에 선산군 구미읍으로 승격. 이때는 선산군 속에 구미라는 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8년이 되는 순간 구미시로 승격. 그래서 1995년에는 구미시와 선산군을 합쳐서, 그러니까 선산군이 이때는 분리가 됐었는데 구미가 시로 승격을 하면서 1995년부터 구미시 안에 선산군이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원래는 선산이 더 컸어요. 근데 이때부터 구미가 시가 되더니 선산군이랑 합쳤다는 말입니다. 자, 구미는 언제부터 산업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나요? 궁금하죠? 읽어볼게요. 구미는 지금 한 약 42만 명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아요. 첫 번째는 포항이에요. 포항은 한 50만 명 가까이 됩니다. 포항 가보셨나요? 자, 1905년 경부선 철도와 1969년 경부고속도로, 자동차가 다니는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서 어느 곳으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현재 5개의 국가산업단지가 만들어져 있으며, 5개라고 하면은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를 통틀어서 5개가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이곳에서 무엇을 만드냐?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IT 산업뿐만 아니라 탄소 소재, 자동차 부품, 전자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이 더욱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도체라고 하면은 어떤 뭐 TV나 여러분들 뭐 가지고 노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등 컴퓨터나 이런 것들의 이제 조그마한 부품 같은 게 반도체예요. 그리고 휴대폰도 만들고요. 디스플레이, 뭐 화면 디스플레이 이런 거 말하잖아요. 탄소 소재 이런 거는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부품 소재,
라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면은 금오산의 옛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오산이라는 이름이 왜 지어졌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한번 옛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자연환경, 금오산이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나? 이야기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오거든요.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이야기. 옛날에 중국 당나라 사신이 빛을 내는 새를 따라왔습니다. 빛나는 새는 산에서 자취를 감추었는데 그 이후 까마귀가 빛을 내며 날아왔다고 하여 금오산이라고 되었다고 합니다. 오가 까마귀 오예요. 자, 그래서 금오산의 왜 금오산인지 이렇게 유래가 하나 있고 옛 이야기죠. 이것도 자연환경을 알 수 있는 옛 이야기. 두 번째는 이곳을 지나던 스님 아도가 저녁 노을 속으로 황금빛 까마귀가 나는 모습을 보고 금오산이라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금오는 옛날부터 해 속에 사는 발이 셋 달린 상상의 새, 삼조고로 태양을 뜻하는 동물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금오산의 유래에 대해서 나오고요. 세 번째, 옛날에 천지가 개벽하여 온 세상이 물에 잠겼을 때 산봉우리가 까마귀 머리만큼 남아서 금오산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공통점 뭘까요? 모두 다 까마귀가 나옵니다. 금오산이라는 이름 속에 까마귀라는 뜻이 있어서 그래요. 알겠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사회교과서를 통해서 여러 자연환경과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지명, 옛 이야기들을 살펴보았고요. 또 오늘은 독도의 여러 자연환경, 특별히 독도의 여러 자연환경을 더욱더 깊이 알아보았고요. 이어서 구미의 지명의 유래와 금오산의 전해져오는 옛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오늘 배웠던 내용 한 번 더 넘겨서 보고 읽어보고요.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칭찬합니다.